1997년 8월 6일 보스턴 맥월드 엑스포. 거대한 스크린에 빌 게이츠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죠. 애플 팬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악의 제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충격 발표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말이었죠. 우리가 이기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파산까지 90일 남은 애플이 숙적의 돈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차고에서 시작한 컴퓨터 회사가 어떻게 쫓겨났다가 돌아온 창업자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는지에 대한 드라마틱한 여정입니다. 그 이야기는 1976년 4월 1일 만우절에 시작됩니다. 스티브 잡스 21살, 스티브 워즈니악 26살. 두 청년이 로스 알토스의 차고에서 애플 컴퓨터를 창업했습니다. 자본금은 잡스가 폭스바겐 벤을 팔아 만든 $750와 워즈니악이 HP 계산기를 판 $500, 합쳐서 $1250가 전부였죠. 왜 애플이었을까요? 잡스가 과일 다이어트 중이었고 사과 농장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에서 아타리보다 앞에 오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고 하죠. 그렇게 가볍게 정한 이름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첫 제품 애플1은 사실 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조립되지 않은 보드였죠. 가격은 $666.66. 악마의 숫자라고 논란이 됐지만 단순히 도매가 $500에 33.3% 마진을 더한 것뿐이었습니다. 총 200대를 만들어 175대를 팔았습니다. 대박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죠. 1977년 애플2가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컬러 그래픽, 키보드 내장,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완성된 개인용 컴퓨터였죠. 가격은 $1298. 비쌌지만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1977년 7,800대, 1978년 2만대, 1979년 35,000대, 매년 2배씩 성장했습니다. 1980년 12월 12일 애플이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공모가 $22, 첫날 종가 $29, 시가총액 $18억 달러로 1956년 포드 이후 최대 IPO였습니다. 300명의 애플 직원이 백만장자가 됐죠. 25살의 잡스는 $2억 1,700만 달러의 부자가 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포춘 500에 든 기업이었죠. 하지만 잡스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979년 제록스 PARC 연구소를 방문한 후 그는 미래를 봤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마우스, 네트워킹. 왜 이걸 상품화하지 않죠? 잡스의 질문에 제록스 연구원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잡스는 이 기술들을 훔쳐, 아니, 영감을 받아 매킨토시를 만들기 시작했죠. 1984년 1월 24일 매킨토시가 공개됐습니다. 슈퍼볼 광고 1984는 전설이 됐죠. 조지 오웰의 소설을 패러디한 이 광고는 IBM을 빅브라더로 애플을 해방자로 그렸습니다. 1984년은 1984년 같지 않을 것이다. 리들리 스콧이 감독한 이 60초 광고는 광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매킨토시는 혁명적이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가격이 $2,495로 너무 비쌌고 소프트웨어가 부족했죠. 초기 판매는 좋았지만 곧 곤두박질 쳤습니다. 잡스는 매킨토시 팀과 애플2 팀 사이의 갈등을 조장했고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1983년 잡스가 펩시 사장 존 스컬리를 영입한 것이 운명의 실수였습니다. 평생 설탕물을 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러 올 겁니까? 이 유명한 질문으로 스컬리를 설득했지만 2년 후 스컬리가 잡스를 쫓아내는 주역이 됐죠. 1985년 5월 24일 이사회가 잡스의 모든 운영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9월 17일 잡스는 결국 애플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난 거죠. 30살의 나이에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 잡스는 즉시 넥스트 컴퓨터를 창업했습니다.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을 만드는 회사였죠.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넥스트 스텝 운영체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팀 버너스리가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것도 넥스트 컴퓨터에서였죠. 1986년 잡스는 루카스필름의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10,000,000에 인수했습니다. 픽사의 시작이었죠. 1995년 토이스토리가 역사상 첫 장편 3D 애니메이션으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2006년 디즈니가 픽사를 $74억 인수했고 잡스는 디즈니 최대의 개인 주주가 됐습니다. 한편 애플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1985년 이후 매킨토시 판매는 계속 감소했고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뉴턴이라는 PDA는 대실패였고 파워 매킨토시도 실패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3%까지 떨어졌죠. 1996년 애플은 $10억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996년 12월 20일 애플이 넥스트를 $4억 2,900만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넥스트 스텝의 운영체제였지만 진짜 이유는 잡스였죠. 길 아멜리오 CEO는 잡스 없이는 애플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1997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아멜리오가 해고됐습니다. 잡스가 임시 CEO가 됐죠. ICEO라고 불렸는데 I는 임시라는 의미의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왕의 귀환이라는 걸요. 잡스가 복귀했을 때 애플의 현금은 91치 운영 자금뿐이었습니다. 주가는 $3.19, 시가총액은 $30억.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은 애플을 폐쇄하고 돈을 주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조롱했죠. 그때 빌 게이츠가 나타난 겁니다. 1997년 8월 6일 마이크로소프트가 $1억 5천만 투자하고 맥용 오피스를 계속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특허 분쟁을 끝내기로 한 거였죠. 사실 이건 거래였습니다.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특허 소송에서 풀어주는 대신 생명주를 얻은 거죠. 잡스의 첫 작품은 1998년 아이맥이었습니다. 반투명 플라스틱의 올인원 컴퓨터, 본다이 블루라는 충격적인 색상, 233MHz G3 프로세서, 가격 $1,299. 베이지색 박스만 있던 컴퓨터 시장의 폭탄이었죠. 139일 만에 80만 대가 팔렸습니다. 애플 역사상 가장 빨리 팔린 컴퓨터였죠. 2001년 3월 24일 맥 OS X가 출시됐습니다. 넥스트 스텝 기반의 새로운 운영체제였죠. 유닉스 기반의 아름다운 인터페이스, 안정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았습니다. 오늘날 맥OS의 기초가 된 혁명적 OS였죠. 2001년 10월 23일 아이팟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1000곡을 주머니에 5기가 하드드라이브, 파이어와이어 연결, 스크롤 휠, 가격 $399. 비싸다고 욕먹었지만 음악 산업을 완전히 바꿨죠. 2003년 아이튠즈 스토어가 열리면서 디지털 음악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2007년 1월 9일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맥월드 잡스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혁명적 제품을 소개합니다.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혁명적 휴대전화,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이 세 개가 별개 기기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아이폰이라고 부릅니다. 아이폰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물리적 키보드 없음, 3.5인치 멀티터치 스크린, 진짜 인터넷 브라우저. 가격은 $499와 $599. 첫 주말에 70만 대가 팔렸습니다. 74일 만에 100만 대, 1년 만에 610만 대. 휴대폰이 아니라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은 거였죠. 2008년 7월 10일 앱스토어가 열렸습니다. 500개 앱으로 시작했는데 첫 주말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1년 후 15억 다운로드, 6만 5천 개 앱. 개발자들은 $10억 벌었죠. 모바일 앱 경제의 탄생이었습니다. 2010년 4월 3일 아이패드 출시. 아이폰과 맥북 사이에 뭔가 있을까? 잡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9.7인치 스크린, 10시간 배터리. 첫날 30만 대, 80일 만에 300만 대 판매. 태블릿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했습니다.
2011년 8월 24일 잡스가 CEO에서 물러났습니다. 팀 쿡이 새 CEO가 됐죠. 잡스의 편지는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CEO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이 오면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이 왔습니다. 췌장암과 싸우던 그는 6주 후인 10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살이었죠. 잡스가 떠난 후 많은 이들이 애플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팀 쿡 시대의 애플은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운영 효율성, 공급망 관리, 서비스 사업. 덜 섹시하지만 더 수익성 있는 회사가 됐죠. 2014년 9월 9일 애플워치 발표. 잡스 이후 첫 새로운 카테고리였죠. 초기엔 미지근했지만 이제는 스위스 시계 산업 전체보다 큰 매출을 올립니다. 건강기기로 진화하면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하죠. 2015년 4월 24일 애플워치 출시와 함께 애플은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분기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순이익 136억 달러, 하루에 1.5억 달러를 번 셈이죠. 2015년 2월 시가총액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상 첫 7천억 달러 기업이 됐습니다. 2016년 애플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FBI가 샌버나디노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요구한 거죠. 쿡은 거부했습니다. 고객 프라이버시가 먼저다. 정부와 맞선 이 결정은 애플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2017년 9월 12일 아이폰 X 공개. 999달러라는 충격적 가격. 홈 버튼 제거, 페이스 아이디, OLED 스크린. 스마트폰의 미래라고 선언했죠. 비싸다고 욕먹었지만 대박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의 승리였죠. 2018년 8월 2일 애플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기업 최초였죠. 1997년 파산 직전에서 21년 만에 1조 달러, 333배 성장이었습니다. 아이폰이 전체 이익의 60%를 차지했지만 서비스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애플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 애플 뉴스 등 구독 서비스를 대거 출시했죠. 하드웨어 회사에서 서비스 회사로 변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비스 매출이 분기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애플에게도 시련이었습니다. 중국 공장이 멈추고 애플 스토어가 문을 닫았죠. 하지만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으로 맥북과 아이패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2020년 8월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은 2020년 11월 10일이었습니다. 애플 실리콘 M1 칩 발표였죠. 인텔 프로세서를 버리고 자체 칩을 만든 겁니다. 성능은 2배, 전력 소비는 절반. 맥북 에어가 팬도 없이 15시간 작동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충격에 빠졌죠. 2022년 1월 3일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죠. 시가총액이 한국 코스피 전체와 맞먹었습니다. 애플 하나가 독일 GDP와 비슷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역풍이 불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아이폰 생산이 차질을 빚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소비가 줄었죠. 주가는 정점 대비 30%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가 증발했지만 여전히 2조 달러 기업이었죠. 2023년 6월 5일 WWDC에서 비전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3,499달러짜리 공간 컴퓨팅 기기. 아이폰 이후 가장 혁명적 제품이라고 주장했지만 반응은 엇갈렸죠. 너무 비싸고 무겁고 킬러 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비전 프로가 출시됐습니다. 초기 판매는 예상보다 저조했지만 애플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 쿡은 맥이 대중화되는데 수년이 걸렸다며 인내심을 강조했죠. 현재 애플의 숫자는 압도적입니다. 연매출 4천억 달러 돌파, 순이익 1천억 달러 육박, 현금 보유액 1,600억 달러, 아이폰 활성 사용자 10억 명, 전체 애플 기기 사용자 20억 명, 앱스토어 누적 매출 1조 달러, 개발자 수익 3천억 달러,
애플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생태계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에어팟이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려운 황금 감옥이죠. 둘째, 브랜드 충성도입니다. 애플 유저의 90% 이상이 다시 애플을 삽니다. 셋째,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비싸지만 최고라는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서비스 사업의 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애플케어 등 서비스 매출이 연 8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이폰 판매가 정체되어도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과제도 있습니다. 첫째, 혁신 부재 논란입니다. 잡스 이후 혁명적 제품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됩니다. 둘째, 중국 의존도입니다. 생산의 90%가 중국이고 매출의 20%도 중국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큽니다. 셋째, 규제 압박입니다. 앱스토어 수수료 30%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입니다. 애플의 미래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건강 분야 진출입니다. 애플워치를 의료기기로 발전시키고 있죠. 혈당 측정, 혈압 모니터링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둘째, 자동차입니다. 애플카 프로젝트는 취소됐지만 카플레이를 통해 자동차 OS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셋째, AI 통합입니다. 시리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생성 AI를 모든 제품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투자 측면에서 애플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가총액이면서도 계속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PE 비율은 30 수준으로 빅테크 중에서는 합리적입니다. 배당도 주고 자사주 매입도 공격적으로 합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대 주주인 것도 의미가 있죠. 리스크 요인도 분명합니다. 아이폰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중국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비전 프로의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고 AI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1,600억 달러의 현금은 든든한 방어막입니다. 팀 쿡 시대 애플의 변화는 흥미롭습니다. 잡스는 제품에 집중했다면 쿡은 주주 가치에 집중합니다. 잡스는 직관을 믿었다면 쿡은 데이터를 믿습니다. 잡스는 혁명을 추구했다면 쿡은 진화를 추구합니다. 다른 방식이지만 둘 다 성공적입니다. 1997년 마이크로소프트에 1억 5천만 달러 투자로 연명한 회사가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3조 달러 클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얼굴에 야유를 보냈던 애플 팬들도 이런 결과는 상상 못했을 겁니다. 애플의 성공 비결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단순함의 미학입니다. 복잡한 기술을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듭니다. 둘째, 통합의 힘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모두 직접 만들어 완벽하게 통합합니다. 셋째,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입니다. 싸게 많이 파는 대신 비싸게 적게 팔면서도 최대 이익을 냅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해군이 되느니 해적이 되는 게 낫다던 그의 정신은 희석됐지만 다르게 생각하라는 DNA는 남아있습니다. 잡스가 꿈꾼 우주의 흔적을 남기는 것, 애플은 그 꿈을 이뤘습니다. 1976년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1250달러로 시작해서 3조 달러가 된 것, 240만 배의 성장입니다. 쫓겨났던 창업자가 돌아와 회사를 구하고 세계를 바꾸고 전설이 되어 떠났습니다. 그의 후계자는 다른 방식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죠. 애플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문화이고 종교이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애플 로고를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신제품 출시일에 밤을 새워 줄을 서는 사람들, 그들에게 애플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애플이 3조 달러의 가치를 갖는 진짜 이유입니다.